행복한 여가 생활의 길잡이 최석호 소장. 그는 1세대 여가 사회학자로 삶의 질을 높이는 여가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해왔는데요. 여가 기본법 작성을 주도한 최석호 소장은 한국레저경영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 못지않게 여가 또한 재창조의 원천으로 각광받고 있는 지금,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최석호 소장을 통해 들어봅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여가 사회학자라고 1세대 여가 사회학자라고 저희가 지칭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여가 사회학이 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여가에 관해서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여가 사회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무관한 나 혼자만 존재하는 형태로 여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전제한 학문적 영역이고요. 네. 사회를 떠난 여가를 우리 여가 사회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죠.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여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자유, 해방,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의 여가가 그럴까요? 아니죠. 명절 때 대부분의 가족들이 모여서 한두 번은 말싸움을 할 거요. 네, 그렇습니다. 관연한 자녀는 또 결혼하라고 이야기할까 봐 싫을 거요. 예. 대학 졸업한 아들은 취직 어떻게 됐냐고 또 물을까 봐 불안할 거요. 예. 재산 상속 가지고 또 형제 간에 분쟁이 또 한번 일어날 거요. 아하. 직장에 가서 회식을 하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폭탄주를 마시는지 아세요? 뭐 빨리 취하고 싶어서. 그렇죠. 빨리 취하기 위해서 폭탄주를 마시죠. 직장에서 당한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일 마치고 가서 술자리에 또 당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에휴. 빨리 마시고 그냥 취해버리는 게 탁 잊어버리는 게 더 그게 우리 여가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자유, 해방, 탈출, 즐거움 막 이렇게 생각해요. 여가에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데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회가 빠진 여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있는 여가, 사회 속에서 여가, 그게 여가 사회학입니다. 네. 참 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네. 최석호 소장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숫자 프로필을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숫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4. 현재 최석호 소장님은 크게 4가지의 직함을 맡고 계시는데요. 한국레저경영연구소의 소장님이시면서 세계호텔협회 부회장, 세계여가기구의 학술지 국제편집위원, 그리고 한국관광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계십니다. 두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2015. 네. 최석호 소장님은요, 2015년에 국민의 여가를 법으로 보장하는 여가 기본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법안 작성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관련 부처가 생기고 공공부문에서 여가 시설이 확충되는 데 큰 기여를 하셨고요. 다음 숫자 보여주세요. 28. 경제개발협력기구가 지난달 말 내놓은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서 한국은 38개 나라 가운데 28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최석호 소장님은 앞으로 28이라는 숫자를 1위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얘기하셨다고 해요. 지금까지 한국레저경영연구소의 최석호 소장님의 숫자 프로필이었습니다. 네. 네. 숫자로 풀어봤는데 네. 예. 더 나은 삶의 질 지수가 이렇게 낮다니까 참 왠지 좀 서글픈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네. 우리는 잘 살려고 했습니다. 잘 살기만 하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잘 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잘 살게 됐습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렇죠. 그것만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한 거예요. 잘 살면 나머지가 다 해결될 줄 알았던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다음 목표를 달성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잘 산다고 해서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잘 산다고 해서 사회복지나 웰빙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 지금 아직도 직장인들은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어디 조건에서 놀러 가면 불안해가지고 다시 그냥
돌아가고. 차를 돌린다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잖아요. 더 잘 살려고 달려가면 이런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북구 유럽에서는 지금 전 국민에게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회사가 줘야 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보장하는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런 실험을 하겠어요? 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은 여가에 대해서도 젊은이들이나 노인들에게 세대별로 그 양상이 좀 다르죠. 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학교 가기 전까지 어땠습니까? 요 시간 동안에 대부분의 인간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눈 뜨면 놀고 눈 감으면 잡니다. 이 두 개가 거의 다예요. 그렇고 점점 성장하죠. 그럼 학교에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가의 양상이 좀 바뀝니다. 학교에서 여가를 교육받아요. 체육, 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가 기술을 배우게 되고 그 기술을 통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풀고 내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는데 필요한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학교에서 배우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 졸업하거나 아니면 사회체 진출하게 되고 그다음에 바로 결혼하게 되죠. 이때부터는 가족 여가가 중요해집니다. 나를 위한 여가보다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를 하게 되죠. 방학 때 되면 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은 데 가면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엄마, 아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족 여가를 보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년에 가면은요. 이제 다시 또 홀로 남게 되죠. 마치 인간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눈 뜨면 여가고 눈 감으면 잠자는 어릴 때와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마지막에 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생애를 마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보면 여가가 내 사회적인 삶과 내 개인적인 삶에서 사회적인 삶, 다시 개인적인 삶으로 오는 형태로 여가가 쭉 이어집니다.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하는 이 시기니까.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 노동 시간이 가장 많은 걸로 뭐 1, 2를 다툴 정도잖아요. 근데 저도 쉴 때 여가 시간이 생겨도 그냥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당연하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에는 그냥 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또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 가운데 노동시간 최장 국가였습니다. 1등이었어요. 2000시간 OECD 회원국들 중에 2000시간 노동시간이 연간 2000시간 넘는 나라가 딱 두 나라 있습니다. 그게 멕시코예요. 우리가 원래 1등이었는데 그때는 멕시코가 OECD 회원국이 아니었어요. 근데 멕시코가 최근에 OECD 회원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위가 됐어요. 이거는 부끄러운 기록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면요.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여가 활동을 해요? 여가 활동을 하는데도 일할 때처럼 에너지가 필요해요. 맞아요. 근데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었는데 여가 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이렇게 피곤하다. 그리고 TV 딱 켠단 말이에요. TV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틀어놓는 켠단 거죠. 말이에요. 예. 뭐 있죠. 다 소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라도 잠시 생각과 몸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집 앞에라도 한번 걸어보세요. 갑천이라도 한번 걸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집에 가보세요. 그리고 샤워하고 TV를 보셔도 좋고 오랜만에 음악 감상을 하셔도 좋고 평생 안 읽던 책 오늘 저녁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내 삶이 더 리프레시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그냥 계속 자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또 도보 여행가로 또 굉장히 활발한 활동하고 계시죠? 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요. 우리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모여서 도보 여행을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은 다음 달에 걸을 길에 관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 달에는 같이 걷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왜 당신네들은 연구소의 연구원인데 연구에서 길을 만들고 그 길을 안 걷고 다큐멘터리에 나온 길이나 책에 나온 걸 왜 그대로 따라하냐. 일반인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연구소의 연구원이 그러면 되겠냐. 연구에서 독자적으로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걷고 일반인들에게 그걸 소개해라. 그랬더니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우리도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샘플을 하나 보여줄게. 그렇게 해서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길을 하나 만들고 같이 걸었어요. 그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계속하게 됐네요. 이제는 아예 그 도보 그 모임을 제가 직접 참여하게 됐고 이제 그 모임에 일반인도 참여하는 걸 막 받았어요. 숫자가 자꾸 늘어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연구하고 그 다음 달에 걷고 하는 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가 한 10여 년을 왔어요. 오다가 이제 2015년에 골목길 근대사라고 하는 6개의 길에 관한 책을 냈고요. 지금 현재는 골목길 근대사 2 이제 다 썼고요. 이제 또 출판돼 나올 겁니다. 도보 여행길에 저희가 동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에 담아왔거든요. 함께 보고 오시죠. 한방눈이 내린 토요일 오후 서울 도심에도 한 폭의 수묵화가 펼쳐졌다. 오늘 이곳에서 최석호 소장과 함께 도보 여행이 시작된다. 직장도 나이도 각기 다른 수강생들, 이들에게 서울의 역사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줄 셈이다. 오늘 소전선재영 선생의 자택인 석파랑 그리고 세검정, 무게정사까지 이 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낙원이라고 생각했던 무릉도원 길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모두가 낙원에 있는 신선처럼 걸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길입니다. 무릉도원길 첫 번째 여행지는 석파랑. 흥선대원군의 별서 사랑채했던 곳인데 자연과의 조화로 대표적인 별장 건축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여가 활동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으로 도보 여행만한 것이 없다는 최석호 소장. 우리 땅 곳곳의 역사 이야기를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칼에 피는 묻을 거 아닙니까? 그 피를 여기 와서 씻자. 그래서 세검정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설이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 가만 소리를 들어보시면 물소리가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비가 막 와서 막 쏟아져 내린다고 하면 막 그야말로 이게 또 산이 또 뺑 둘러싸고 있어서 하우링이 또 일어나니까 더 좋았겠죠. 늘 보던 길, 익숙한 풍경이지만 그곳에 얽힌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더욱 정겹고 친숙하다. 어느덧 무릉도원길은 추사 김정희의 별서 정원 집터로 이어진다. 강점기들보 기사를 보면 여기가 인공 연못인데 자연적으로 저 물을 끌어들여서 이 연못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물이 일로 잠시 들어와서 넘쳐서 다시 계곡으로 돌아가게 자연을 가둬두지 않고 그냥 흘러가게 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즘 같으면은 그냥 뭐 세상 흘러가는 거 안 그래도 그 찌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선조들의 그런 자취라든가 이런 걸 듣고 지나가니까 이번엔 안평대군이 몽유도원도의 무릉도원이라 여기고 별장을 지었던 곳 무계원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낙원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진 사람들. 일상의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듯하다. 서울처럼 번잡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5분, 10분이면 아주 한적한 숲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주 찾고요. 특히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낙원, 이상향이 보암동이기 때문에 많이 찾습니다. 어느새 눈발은 더욱 굵어지지만 여행자들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한데 높고 높은 빌딩 숲 사이로 바쁘게 떠밀려 다니던 현대인들. 좁은 골목길 틈 사이 숨겨진 보물을 탐험하듯 이 순간을 즐긴다. 그 도보 여행 전에 온도, 비, 바람, 눈 등을 다 체크하는데요. 실제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많이 온 거죠. 불 꺼질 뻔했죠. 좋았었어요. 이제 어릴 때로 돌아갔던 그런 느낌. 오늘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 윤동주 문학관이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수상할 만큼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하는 윤동주 문학관. 시인의 사진 자료와 시집 등을 통해 윤동주 시인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만주 용종 고향 땅에서 가지고 온 운물입니다. 진짜? 예. 이 운물 위를 쳐다보니까 얼굴이 비치는 자기 얼굴을 쓴 시가 자화상이라는 시인데요. 우리나라 강산의 아름다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참 정겨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요. 도보 여행을 통해서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정겨움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서 참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다. 대한민국 1세대 여가 전문가 최석호. 그가 추천하는 최고의 여가 활동. 도보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우리 땅 곳곳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가 지금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최석호 소장님의 도보 여행은 네. 기류의 역사에 주목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영국에 있을 때요. 저는 노팅엄에 있었거든요. 그 노팅엄에 있을 때 보니까 주말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배낭을 메고 저 요크셔로 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노팅엄 안에 있는 분들은 시내 곳곳을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하나 이라고 이렇게 봤더니 그분들이 쭉 걸어가니까 노팅엄 캐슬에 딱 가니까 영주 옷을 입은 분들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마치 자기가 15세기 영주인 것처럼 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이 성을 막 소개하는 거예요. 또 조금 지나니까 그 옆에 펍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또 그 시대의 복장을 한 펍 주인이 나와가지고 우리 펍은요? 하면서 또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16세기, 17세기 때 영국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아유 우리 집인데요. 그러면서 그걸 막 소개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족들이나 연인들이 막 그렇게 시내 곳곳을 다니더라고요. 저렇게 될 것 같다. 제국에서 국가 중 한 나라로 전락하면서 자기 땅을 밟기 시작하니까 세계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영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기 퇴직해야 되고요. 청년 실업이 있고요. 전에 없던 노숙자가 계속 있고요. 경제는 계속해서 위기고요. 우리의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도대체 뭔 나라예요? 한국인은 누굽니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걷는 겁니다. 내 땅을 걷는 거예요. 내 땅을 걸으면 내 역사가 있고 5,000년을 이어온 이 한민족이 걸어온 역사가 있고 그 5,000년을 걸어온 길을 걷게 되니까 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 알게 되고 그러면 보게 되고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나, 한국인이라고 불리는 나를 찾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네. 그 이제 그렇게 걷다 보면은 또 이렇게 곳곳을 소개하는 그 옛날의 복장으로 또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여기요. 여기가 말이지. 또 거기서 또 일자리 창출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어릴 때 추억 있는 그런 길도 있는가 하면 노년이 돼서도 또 아름다운 길을 새삼 발견해가지고 네. 그 길을 즐겨 찾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요즘 같은 겨울이 떠나면 좋은 길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걷기에는 아무래도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은 좀 불편하죠. 근데 더운 여름에는 실제로 도보여행을 다 중단합니다. 근데 겨울에는 간혹가다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걷는 중에 몸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조금 추워도 감당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래쪽, 따뜻한 아래쪽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부산, 여수, 순천, 목포 이런 아래쪽 지방을 걷기가 참 좋고요. 거기가 다 개항장들입니다. 네. 그래서 걸어보시면은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이 풍광들이 정말 좋습니다. 좋은 곳이 참 이렇게도 많은데 네. 그 우리가 여가 선정을 제대로 못하고 네. 있어요. 떠날 때 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좀 있을까요? 걷는 데는 한 몇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네. 먼저 여기 사전에 교통, 숙박, 음식 정보에 관한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겠죠. 네. 음식을 먹어도 맛집에서 맛있게 먹으면 더 좋겠죠. 하루 머물려면 조금이라도 살면서 조금이라도 깨끗한 숙박지를 고르면 더 좋겠죠. 이런 거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관련된 역사적인 지식을 잘 살펴보고 떠나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행을 완전히 이제 그게 떠났다고 할 것 같으면 평소에 걷기 자체에 대한 약간의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 보시면 걷는 모습이 잘못해서 발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걸어요. 팔자걸음. 팔자걸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11자로 걷는 게 좋습니다. 11자로 걷고 이렇게 탁탁 치듯이 뒷다리부터 해서 딱 올라오고 또 이렇게 가고 하는 이런 형태로 걷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막상 여행 가서 많이 걸으려고 하면 힘들더라고요. 네. 평소에 연습을 네.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그래서 같아요. 여행 갈 때 등산화를 신는 분이 많은데요. 등산화는 발을 보호하는 기능은 있지만 걷는 것 자체는 더 불편해요. 그래서 워킹화를 신는 걸 워킹화. 네. 반드시 네. 반드시. 그걸 더 권합니다. 네. 그다음에 옷 그렇지만 신발은 그렇지만 옷 자체는 기능성 등산복을 입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입은 걸 그대로 쭉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보온 기능이 뛰어난 게 플리스잖아요. 근데 플리스는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걸으면 땀이 나요. 그러면 이걸 입었다 벗었다를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반복해 주는 게 좋고요. 위에 윈드 스토퍼를 입게 되잖아요. 그럼 좀 불편하더라도 윈드 스토퍼 벗고 플리스 입고 또 걷다가 더우면 벗고 다시 또 입고 하는 이런 걸 좀 반복하면서 자기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걸으면서 그럴 때 항상 물을 소지해야 되고 물은 들고 있으면서 아이 귀찮아 그러면서 먹지는 않아요. 귀찮으면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먹는 기준은 15분 단위로 한 모금 내지 2모금 정도를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계속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달 민족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어디 움직이고 이런 건 잘하는데 가서 본 것들을 기록은 잘 안 해요. 근데 잘 기록해 놓으시면 사진도 왜 일정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면 내가 이랬지 할 뿐만 아니라 그때 그 감정까지 되살아나거든요. 기록들을 읽어보시면 그랬지. 그런 게 되살아납니다. 대단한 추억과 즐거움을 줄 겁니다. 예. 그 반드시 기록을 남겨놓으면 네. 좋죠. 참. 예.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근데 요즘은 개발에 밀려서 골목길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네.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요? 걷는다. 그중에서도 골목길을 걷는다 하는 거는 선진국에만 있는 현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서 골목길 걷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없죠. 선진국만 걸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골목길을 걷기를 시작합니다. 뭐 관광지를 걷는 게 아니고 골목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다는 뜻이에요. 길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같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일례를 들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도보 여행 자체가 컨저버시 워킹 투어라 그래요. 컨저버시라고 하는 게 이게 보존한다는 뜻이거든요. 워킹 투어는 도보 여행이라는 뜻이고요. 보존 도보 여행이 되는데 이게 시작된 게 80년대 초예요. 왜 시작됐냐면 80년대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도시 전체를 재개발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로스앤젤레스 지금 뭐 높은 빌딩하고 뭐 충분히 근대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은 아닌가 봐요. 너무 낡았다고 이걸 다 뭉개고 다시 하자는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도보여행을 시작했어요. 일회성 행사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로스앤젤레스의 어떤 지역은 예술지구라고 그래가지고 박물관이나 갤러리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 있어요. 또 어떤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고 아시안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 유대인, 아시안, 그중에서도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이런 거리를 걷는 게 있고 예술길 걷는 게 있고요. 산업유산을 걷는 길이 있고 이런 걸 막 했어요. 그건 너무 히트를 친 거예요. 히트를 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공공부문에서 컨저버시 워킹 투어 하는 부서가 다 생겼어요. 컨저버시 이 도보 여행을 보존을 위해서 애초에 했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기존 유산을 다 지키자는 이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도시 재개발 계획 전체가 다 취소돼 버렸어요. 개발 자체가. 네, 개발 자체가 이 지키는 게 더 우리 사회에 덕이 된다 이래 가지고요. 정말 우리도 진짜 허투루 그냥 함부로 훼손시켜서는 안 되겠어요. 네. 우리들의 미래 여가 생활을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이제 이 앞에 이 버추얼 리얼리티 구현해 주는 거 있죠? 이 VR 형태로 갈 겁니다. VR 끼고 있는 사람들 여가 활동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면 이 사람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안 보여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세계 안에 별도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혼자 막 이러고 있어요. 혼자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가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근데 여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러나 안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여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 가상으로 느끼는 현실을 극대화시켜주는 거. 그게 미래 여가고 그게 디지털 레저인
이거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지하철 타면은 전부 다 이게 아니고 끼고. 혼자서도 뭔가 이러고 있겠네. 네, 지금은 이러고 있습니다만 네, 한 10년쯤 뒤에는 전부 막 이러고 있을 겁니다. 아유,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즐기는 사람들 못 따라간다는 게 네. 그 소장님도 이 일을 굉장히 신명나며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잘 살고 잘 쉴 수 있도록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